설마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최근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멀쩡하게 영업을 이어가던 기업들까지 한순간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를 낸 것도 아니고 부도를 맞은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시가총액 기준 미달러 관리 종목 지정 무려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가 무려 30곳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한 곳꼴로 상장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갑자기 사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함께 휘말렸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장 유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상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코스피는 최소 300억 원, 코스닥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원래 취지는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의 급격한 폭락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지수는 21% 넘게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까지 겹치면서 소형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단 8거래일 동안 무려 19개 기업이 관리 종목 지정, 무려 공시를 내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내가 보유한 종목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빠르게 퍼졌고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에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가 거의 없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기준은 시가총액 자체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부채도 크지 않은 기업들조차 단기간 주가가 급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도 잘 팔리고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분위기 하나 때문에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상장 유지 기준을 강화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거래만 유지한 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을 정리해야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우량한 중소기업까지 함께 희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일부 기업들은 시가총액을 다시 회복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 심리와 정책, 글로벌 증시 흐름까지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민감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실적과 재무 상태, 그리고 상장 유지 기준 충족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설지 아니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제도, 변화가 투자자와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증시 이슈를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